첫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위사와 은배모를 중심으로 한 날카로운 측면 전개가 강점이며 담스고르가 이선 중앙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하프 스페이스를 빠르게 공략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야넬트와 파비우 등 일부 중원 자원이 이탈했지만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중원 압도력이 살아있는 편이며 수비 라인도 조직적인 커버가 유지되어 최근 홈 경기에서 실점 억제력이 크게 향상됐고 체력적으로 앞선 상태에서 높은 강도의 압박 전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으나 최근 빌바오와의 유로파리그 경기를 소화한 직후여서 체력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고 주전 다수가 무리한 연속 출전으로 피로 누적 상태이며 마르티네스, 지르크제이, 콜리어 등 수비와 공격 핵심 자원이 줄줄이 이탈 중이며 특히 측면 수비와 미드필더 간 커버 간격이 벌어지는 구조적 약점이 후반 체력 저하와 맞물려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자주 노출되고 있고 가르나초와 호일룬이 전방에서 분전하고 있으나 이선의 연계와 수비 전환 속도 저하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중앙 압박에서 밀릴 경우 흐름 전체가 끊기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브렌트퍼드는 조직적인 압박과 템포 조절을 통해 홈 경기에서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맨유는 유로파리그 소화 후 빠듯한 일정 속에서 체력 저하와 수비 붕괴가 반복되는 상황이며 결국 주도권과 전개 완성도에서 앞선 브렌트퍼드가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라이턴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중심의 짧은 패스 전개를 통해 공격 흐름을 만들어가는 팀이며 웰백이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아딕나와 마치가 측면에서 속도감 있는 전개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나 주앙 페드로의 징계 결장으로 인해 이선 침투와 연계 완성도가 급격히 저하된 모습이며 반 헤케, 루터, 카디오글루 등 핵심 수비 자원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후방 커버가 느슨해졌고 수비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상대의 빠른 전환 공격에 노출되는 빈도가 크게 늘었고 홈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조직력 유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삭을 중심으로 한 직선적 전개와 빠른 압박을 병행하는 전형적인 고강도 압박형 팀이며 머피와 반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강점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위치 선점과 마무리를 기대할 수 있고 조엘링턴, 타겟 등 일부 자원이 이탈했지만 중원 압박과 측면 전개는 여전히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도 안정적이라 경기 흐름을 뒤흔드는 순간 장악력이 뚜렷하고 특히 상대 수비 라인이 무너진 경우 침투와 마무리의 속도는 리그 최상위권이다. 브라이턴은 핵심 자원 이탈로 인해 수비 전환과 후방 커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홈 2점만으로는 전술적 열세를 만회하기 어렵고 뉴캐슬은 빠른 전환과 강한 압박, 침투 중심 전개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결국 조직력과 결정력에서 앞선 뉴캐슬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경기 AC 몬차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몬차는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중앙에서의 점유와 짧은 패스를 활용하는 빌드업 중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카프라리와 다니, 모타가 최전방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며 기회를 만들지만 중원 아크파 아크프로의 체력 의존도가 높아지며 전체적인 전개 속도가 들쑥날쑥한 상황이며 카르보니가 징계로 결장하고 케이타, 담브로시오, 제롤리, 페시나까지 줄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후방 커버 범위와 박스 근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측면 수비에서 상대 윙백이나 침투형 윙어에 대한 대처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아탈란타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빠른 전개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레테기와 루크만의 투톱 라인은 침투 속도와 유기적인 포지셔닝이 장점이며 파살리치가 이선에서 박스 안까지 자주 침투하며 공격 숫자 우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고 팔레스트라, 콜라시나치, 스카마카의 이탈은 있지만 전방 움직임과 측면 템포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전개 속도에서 밀리지 않고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공간 활용 능력과 하프 스페이스 접근이 뛰어나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다. 몬차는 연쇄 이탈로 인해 수비 조직과 전개 리듬이 무너지고 있으며 아탈란타는 측면 확장과 유기적인 박스 침투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술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 중이며 양팀의 흐름 차이를 감안할 때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안정적인 원정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낭트 대 앙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낭트는 홈에서 5백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박스 수적 우위와 수비 라인 응집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고
시몬은 빠른 전환 속도와 폭발적인 침투로 상대 진영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에블린은 제공권 장악과 전방 압박에서 중심을 잡아준다. 레프낭은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수비 연계 모두에 기여하며 수비 시에는 두 줄 블록의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도글라스 아우구스트와 코코가 징계로 결장하지만 홈에서는 전반적으로 라인 간격이 촘촘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밀도 높은 수비 구조로 인해 상대의 중앙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두쿠레, 코클랭, 소우의 부상 공백은 존재하지만 측면 커버와 세컨드볼 처리에서 대체 자원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홈 경기 시 응집력은 리그 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앙제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좌우 전개와 하프라인 위에서의 세컨드볼 전환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템포가 끊기는 구간에서 전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르폴은 박스 앞에서 연계 능력은 우수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고, 압델리와 페르아트는 전진성은 뛰어나지만 공간 침투보다는 볼 운반에 치우친 전개를 보이며 수비 시에는 복귀 속도가 느려 파이브백 상대에게는 박스 진입 자체가 제한된다. 벨케블라, 디엥, 비움나의 이탈은 중원 볼 배급과 커버 범위에 공백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수비 전환 상황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원정 경기에서는 전체적인 수비 응집력과 조직력 모두 하락세이며 박스 근처에서의 수비 숫자 13가 뚜렷하다. 홈팀은 파이브백 수비 구조를 통해 박스 근처에서의 응집력과 라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템포 전환과 세컨드볼 처리까지 전술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고, 앙제는 중원에서 연결 단절과 수비 커버 범위 약화로 인해 상대의 박스 침투를 견제하기 어려운 흐름이며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공백 요소를 고려할 때 경기 흐름은 홈팀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경기 홀슈타인 대 트벤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에센데가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맡고 있으며 클로드 모리스와 레즈베차이가 측면에서 날카로운 침투를 시도하는 구조고, 체지거가 카드 징계로 결장하지만 전체적인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의 압박 강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베리샤, 뱅크스 부상 이탈은 아쉽지만 주전 자원들의 경기 감각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홀슈타인킬은 3-4-1-2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빠른 템포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마치노와 베른하르트손이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크르시브스키가 이선 연계 플레이를 담당하고 있고, 하지만 이베직이 카드 징계로 결장하고 클라인베켈, 홀트비, 네키치의 부상 이탈로 인해 중원과 수비 안정성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며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하며 수비 전환 속도도 이전보다 느려진 모습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빠른 전환과 측면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며 경기를 주도할 전망이며, 홀슈타인킬은 부상 공백과 빌드업 불안정으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려운 흐름이며 전체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공격 템포를 이끌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여섯 번째 경기 세비야 대 레네가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전방 압박과 세컨드라인 연계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며, 후안루 산체스는 좌측에서의 침투 타이밍과 박스 안진입 빈도가 높으며 디에고 오르미고는 공간 활용과 볼 운반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다. 소우는 중원에서 압박 응답과 전개 속도 조절에 능하고, 세비야는 홈 경기에서 활동량과 템포가 상승하는 흐름을 자주 보여준다. 루케바키오의 이탈은 아쉽지만 전체적인 빌드업과 공격 구조에는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레가네스는 5-4-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수적 우위를 통한 밀집 수비에 초점을 맞추는 팀이며 후방에서 라인을 낮게 유지하면서 박스 근처 공간을 줄이지만 전환 속도와 탈압박 효율에서 많은 제한이 있고, 아드리아 알티의 징계 결장과 좌측 수비진 이탈로 인해 커버 구조가 붕괴되고 있으며 좌우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불안정한 모습이며 전방에서는 단이 라바가 고립되는 경향이 크고 빠른 전환 플레이가 연결되지 않아 상대 박스 안에서의 위협은 매우 낮은 편이다. 세비야는 압박 템포와 전방 연계 흐름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홈에서는 공격 효율이 더욱 향상된다. 레가네스는 수비 구조의 공백과 전환 대응 부족으로 인해 후반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와 흐름, 장악 능력에서 세비야가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